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 조주빈 사건이기에요. 검찰도 현안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 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윤 총장 얘기를 해보면 김태현 변호사님. 직접 수사를 챙긴다는, 총장이 챙긴다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아니, 뭐, 그렇죠. 이게 워낙 이제 이게 사실 수사 자체가 어려운 수사는 아닌데, 어쨌든 그 가담자가 워낙 많고, 피해자도 많고, 사실은 그 방을 그냥 박사방을 운영했던 사람이 아니라 방을 이용했던 유료회원까지 하면 지금 잠재적 피해자가 10,000명 넘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벌백계를 해야, 그래야 이제 다음에 유사 범죄, 모방 범죄들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장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책임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반면, 네. 저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금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최강욱 전 비서관은 지금 장모 논란부터 해서 공수처 수사당 1호가 아마 윤 총장과 배우자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 지금 비례대표 2번인데 지금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공수처가 되면 1호 수사는 윤석열 부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최강욱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검증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청와대와 여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임명을 했습니다. 둘째, 자기가 지금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기소하는 게 불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기소당했다고 해서 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수사를 시키겠다? 자, 이분이 지금 국회 가서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가능한 얘기예요. 자기가 기소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보복을 하겠다? 즉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치의 정치적 목적인데 저는 참 끔찍합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법사위원을 해서 거기서 윤석열 총장을 하여금 공수처 1호로 하고 그렇게 시키겠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장현철 변호사님 죄송한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열린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최강욱 전 비서관이 결국 윤 총장과의 대척점과 각을 세워서 일단 선거에서는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런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열린민주당의 성향 자체가 친조국 반윤석열 성향의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성향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고요. 사실 총선을 앞두고 다른 여야 정당들은 주로 민생이나 경제 이야기에 치중하지 않습니까? 또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는데 열린민주당은 유독 최강욱 전 비서관이 남자 비례 순위로는 1번입니다. 사실상의 이 간판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공수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한다는 점, 그 배경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본인들의 성향을 친조국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최강욱 전 비서관 얘기 핵심만 짚어봤습니다.